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 마이클 싱어 지음, 이균용 옮김, 라이팅 하우스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주저없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책이 바로 이 상처받지 않은 영혼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좌뇌한테 속았네에서는 생각이 세계에 갇힌 좌뇌가 어떻게 우리를 불안과 통제의 굴레로 이끄는지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좌뇌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존재임을 작가는 말합니다. 오늘은 그 생각의 세계를 한 발 나아가 생각을 바라보는 나, 즉 의식의 자리로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바로 그 전환의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5단계에 걸쳐 마음의 소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잠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다. 파트 1. 잠든 의식을 일깨우기. 마음을 열면 에너지가 흐르고 닫히면 고통이 생긴다. 파트 2. 에너지를 경험하기.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파트 3. 자기를 놓아보내기.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 더 큰 의식으로 확장한다. 파트 4. 그 너머로 가기. 저항 없이 흐름을 받아들이며 존재 자체로 행복해진다. 파트 5. 삶을 살기입니다. 목차 내용만으로도 이 책의 여정이 느껴지시죠? 오늘은 마음 챙김, 알아차림의 출발점이 되는 파트 1에서의 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정직하게 말해보라. 최근 들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 것이다. 결국 문제에 애워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혼란이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곧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난다.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할 수 없다. 문제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화를 내서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맨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자신의 반응이다. 상황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전에는 외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사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문제는 모든 일과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바로 당신의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임을 깨달을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 모든 것을 문제로 삼는 당신의 그 부분을 풀어놓는 방법이 신뢰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삶의 통속극으로부터 빼내올 수 있는 당신 존재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시기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마음속의 이 변화를 누가 인식하는가?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 라고 말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는 분리가 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보자.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감정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이야.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안에는 나밖에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뭔 짓이란 말이야?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해주려 들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침묵하려고 할 때만이 아니다.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연다.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을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을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그 고요와 평안은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자신이 한 미치광이와 한 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룸메이트는 갑자기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당장 긴장과 불편을 느낄 것이다. 룸메이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일을 회방 놓을 수 있다. 그는 결혼식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첫날 밤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당신의 그 부분은 어떤 일이든지 망쳐놓을 수 있고 그게 전공이다. 당신은 멋진 새 차를 산다. 하지만 운전을 할 때마다 마음속의 룸메이트는 뭔가 흠을 집어낸다. 마음의 목소리는 작은 소음 하나, 진동 하나까지 다 꼬투리를 잡아서 마침내는 당신도 그 차를 전혀 좋아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영적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것 좀 보게. 바로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군. 난 평화롭게 의미있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건 마치 화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기분이잖아. 이 녀석은 언제든지 변덕을 부리고 회방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 준비가 되어 있군. 이 녀석이 가는 데마다 난리를 벌리는 통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이것만 자각하고 룸메이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를 배우면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된 것이다. 아직도 이런 자격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저 지켜보기만을 시작하라. 동일시를 멈추고 그저 지켜보는 것,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을 관통하는 바로 핵심인데요. 저자는 더 쉽게 자세히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룸메이트가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두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저 지켜보도록 노력하라. 그것의 짓거림을 지켜보기 좋은 때는 샤워를 할 때이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저 지켜보라. 당신이 평화롭게 샤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샤워는 몸을 씻으려는 것이지 마음이 끊임없이 짓거리는 꼴을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샤워를 다 마칠 때까지 자신이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보라. 당신은 목격한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마치 널뛰듯이 뛰어다닌다. 그 끊임없는 짓거림은 너무나 미친 듯해서 그게 항상 그 짓을 벌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거기서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지켜봐야만 한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이 처한 공경을 지혜롭게 바라봐야 한다. 자신이 마음속의 룸메이트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얌전하게 지내주기를 바란다면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룸메이트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인격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내부에서 짓거리는 이 인격체를 외부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한 사람으로 상상하라. 이제 그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지내라. 당신은 좋아하는 TV쇼를 보려고 막 소파에 앉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바로 곁에 같이 앉는다. 이제 속에서 들려오던 똑같은 독백을 듣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당신 곁에 앉아서 독백을 늘어놓는다. 아래층 불 껐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저걸 마저 봐야 돼. 아니야, 지금 해.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앉아서 말없는 놀라움에 빠진다. 옆에 앉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씨름을 벌인다. 야, 먹을 거 없니? 피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 하지만 난 배고픈걸. 언제 뭘 좀 먹지? 놀랍게도 이 불안증 환자 같은 말씨름은 하염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모든 장면에 말로써 반응하기 시작한다. 쇼에 붉은 머리의 인물이 등장하자 그는 갑자기 고통스러웠던 이혼 소동의 기억을 떠올리고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마치 그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는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뚝 끝인다. 당신은 이 정신 사나운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소파 저쪽 끝을 부둥켜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가? 그 사람이 말을 그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그 목소리를 외부화함으로써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에 몸을 주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다 내놓아 보라.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밖에서 하는 사람을 상상하라. 이제 그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보라. 사실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겠는가. 외부의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의 소리와 똑같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마음의 소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그에게 당장 꺼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의 친구가 끊임없이 말을 해대면 떠나라는 말조차 못한다. 그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당신은 듣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말은 거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거기서 곧장 끌어내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당신이 연애에 깊이 빠져서 곧 결혼을 할 참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말한다. 어쩜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이 문제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외부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이 목소리에는 대답을 해줘야 될 것만 같다. 불안해하는 마음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짝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식을 올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의 불안증 환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지 알겠는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그것이 당신을 평생 동안 괴롭힐 것임을 당신은 안다.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떻게든 그 목소리가 외부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녀야만 한다면 당신은 단 하루도 못 견딜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환자예요. 사전에서 노이로제라는 말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고 사사건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다 알고 나서도 재정적인 충고를 부탁하거나 사귀자고 접근하겠는가? 놀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당신 마음속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것은 여전히 당신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똑같은 그 사람이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은 품어본 적이나 있는가? 그 목소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지. 오늘 밤엔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거야. 난 예감이 있어. 그냥 알아. 전화가 오면 받지도 말아야 돼. 30분 후에 애인에게서 전화가 온다. 만난 지 1주년이 된 오늘을 기념해서 깜짝 만찬을 준비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이다. 1주년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당신에게 그것은 완전히 뜻밖의 일이다. 그녀는 당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좋은 일이다. 당신은 무척 흥분해 있고 마음의 소리는 그녀가 얼마나 멋지냐는 등 찬사를 늘어놓는다. 하지만 뭐 잊어버린 건 없는가? 조금 전 30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목소리의 엉터리 충고는 잊어버렸는가? 만일 당신이 고용한 연애 상담사가 그런 끔찍한 충고를 했다면 어쨌겠는가? 그는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다.
그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수화기를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를 당장 해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토록 형편없는 오판의 현장을 보고도 어떻게 두 번 다시 그의 충고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자, 당신은 마음속의 룸메이트를 해고할 것인가? 그가 상황을 분석하고 충고한 내용은 완전히 빗나갔다. 하지만 아니다. 당신은 그가 일으킨 문제에 결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음에 그가 또 충고를 하면 당신은 또다시 거기에 온통 주의를 빼앗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번 틀렸는가? 당신이 어떤 자에게 충고를 들으러 가는지를 정말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깨어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진지하게 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일생에 중요한 문제란 단 하나밖에 없고 지금 자신이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제 의무는 이 내부의 말썽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뀐다. 맨 먼저 깨닫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그것을 제거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충분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자신이 빠져있는 공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을 다룰 수 있게 해줄 본격적인 연습의 토대를 가지지 못한다. 일단 마음의 통속국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로 각오를 다졌다면 당신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이 문제를 최초로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놓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한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분야의 노하우를 통달한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과 기법들을 배웠다. 명상이나 요가는 신체의 건강을 돕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공경에서 구해줄 비결, 당신을 해방시켜줄 비결에 관한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이다. 정신이 맑을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마음의 변덕으로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의지는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린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만 한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 여기까지가 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입니다. 내면의 말썽꾼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룸메이트가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주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을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해보면 이런 일들이 큰 의지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못지않게 유명한 책 될 일은 된다에서는 이 과정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룸메이트와의 동의시를 멈추고 관찰자로서 선훈 훈련은 이어가면 큰일이 닥쳐도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평정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샤워 시간에 관찰 연습을 해보세요. 머릿속 룸메이트가 뭐라고 떠드는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멈추려 하지 말고 듣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책 선생에서 다양한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고치는 대신 생각을 보는 나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상하는 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